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부터 차별해서 키운 친정엄마가 매번 돈을 요구하길래 사이다 발언과 함께 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5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연들을 보면 시댁 때문에 괴롭다는 분들이 많지만 시댁만도 못한 친정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의 사연도 가끔 보곤 합니다.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남자 형제와 차별을 받고 자란 것이 한이 된다는 분들의 사연을 보곤 했는데 저는 여동생과 차별을 받고 자랐네요. 저희 엄마는 남편 앞에서 저에게 연자 들어가는 욕도 하더군요. 장녀로서 네가 한 게 뭐냐더니 저보고 독한 년이래요. 장녀로서 할 거 다 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독하게 만든 것이 엄마인데 그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첫째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라다 보니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생도 세뇌가 된 것인지 언니가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은 기억이 없어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다면 남편이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은 저에게 너는 주워온 딸이냐고 묻곤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너한테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냐고 물은 적도 몇 번 있어요. 이것도 남편이 참다 못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성실하게 한 회사를 쭉 다녔고 엄마는 살림하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어디서 얻어온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촌 언니나 친구 언니의 옷을 엄마가 얻어다 저에게 입힌 것이었죠. 여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원하면 이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여동생은 저와는 다르게 항상 새 옷을 입었고 컴퓨터 같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바꿔달라고 하면 저희 엄마는 바로 바꿔주었습니다. 동생이 핸드폰을 갖게 된 이후부터 엄마는 동생 핸드폰을 2년에 한 번씩 최신형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첫째한테 예쁜 옷도 입히고 이것저것 해주다가 둘째한테는 좀 덜하게 된다고 하던데 저희 엄마는 첫째인 저에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동생과 싸우면 항상 저만 엄마한테 혼나고 맞았습니다. 언니가 돼가지고 넌 이런 식으로 늘 말을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듣고 자라서 동생에게 못난 언니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박혀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세뇌란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동생에게 못난 언니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된 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적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알바를 해서 제 용돈은 제가 벌었습니다. 핸드폰을 바꿀 때도 제가 벌어서 모은 돈으로 바꿨고 핸드폰 요금도 제가 냈어요. 옷도 사주지 않아서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사서 입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며 정신없이 살다가 고3 때 동생에게 용돈을 처음으로 주었습니다. 동생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했던 이유가 동생도 용돈을 못 받고 지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가 돼서 동생을 챙기지 않은 것이 미안해서 동생에게 용돈을 준 것이었는데 동생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바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하도 돈 없다는 말을 하니 그 말이 너무 지겨웠어요. 저는 얼른 돈을 모아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며 살았는데 엄마가 지겹도록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돈을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21살에 독립을 해서 나와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엄마에게 준 돈이 500이 좀 넘습니다. 집을 나와서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엄마는 틈만 나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뭐라고 거절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통장에 모은 돈이 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 한 8년간 엄마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목상은 빌린 돈이지만 엄마는 갚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빌려줄 때부터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었고 갚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좀 힘들 때 엄마에게 그동안 빌린 돈 중에서 300만 원만 갚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돈 없다는 말을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회사에 입고 다닐 옷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동생은 예쁜 옷 입고 다니는 여대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알바 한 번 한 적 없는 동생이 해외여행을 무슨 돈으로 다녀왔을까요? 부모님이 보내주셨겠죠. 독립해서 처음에는 월세 내고 기본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쓸 돈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알바도 하면서 살았어요. 계속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급여도 점점 오르고 해서 주말 알바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도 있더라고요. 20대 후반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남자를 사귀면 나도 데이트 비용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큰 사치라고 생각했나 봐요. 남친을 사귀다 보면 돈이 무서워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돈에 미쳐 살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고 남친도 없이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웠는데 적응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대로 지낼만 하더라고요. 20대 후반에 회사 선배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못 미치기는 하지만 착하기는 하다며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선배 언니와의 관계도 나빠질 것 같아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번만 만나보라 하더라고요. 계속 제안을 거절하기도 뭐해서 만나나 보자는 마음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제 남편이고 회사 선배 언니는 제 시누이가 되었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남자가 참 좋았습니다. 알고 보니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신우에게 저한테 너무 과분한 동생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기 동생은 워낙 멋모르고 자란 철부지라고 하면서 저같이 똑소리 나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잘해보라 했습니다. 만난 지 2년 만에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파트 전세를 해주셨고 저는 모은 돈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결혼식 얼마 안 남겨놓고 시댁에서 제가 울고불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저는 너무 해오는 것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울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애들에게 다 들었다고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얻게 돼서 어머님은 기쁘기만 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서럽게 울었네요. 울면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했어요. 저는 해오는 것도 없는 며느리이니 마음껏 부려먹으시라고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그런 말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내 딸로 삼으려 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고요. 아버님은 저렇게 착한 애가 다 있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네가 잘하라고 하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 엄마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몇 번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없다고 했어요. 엄마는 없긴 뭐가 없냐고 하면서 너네가 대출이 있기를 하냐, 아이가 있기를 하냐 말하더군요. 둘이 벌면 돈이 엄청 모일 텐데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놨더니 친정에 돈 한 푼 안 주고 시집이나 가고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산 것이며 독립한 후에 엄마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며 다 말하면서 따지고 싶었지만 말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아 그냥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이럴 때마다 제가 우울해하면 남편은 저를 웃겨주고 위로해주고 그랬거든요. 이런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신우와 회사에서도 보지만 전화도 자주 하고 지내는데 신우도 저를 많이 감싸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족이 되었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저희 엄마는 별로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병원에 와서 10만 원 주고 간 것이 전부였어요. 시부모님은 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날 저희 집으로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시며 너무 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약간 나는 반백의 노신사이신 아버님의 품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네요. 울고 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아버님은
남편에게 아이 낳을 때까지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라고 으름장을 놓듯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엉엉 울었네요. 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 제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동생 결혼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언니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보태주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말에 반발심만 생겼지만 언니로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축의금으로 100만 원 했습니다. 남편은 냉장고 하나 해주자고 했지만 제가 거부했어요. 동생은 제가 결혼할 때 축의금 10만 원 했거든요. 동생이 제 결혼식에 축의금을 적게 했다고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저는 시댁에서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차례 지내고 나니 시어머니가 매번 그러셨던 것처럼 친정에 얼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오면 함께 있다가 저녁 먹고 가도 된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막무가내로 저와 남편을 내쫓았어요.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시부모님이신데 그분들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싶어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서 점심을 먹고 좀 있었는데 동생은 다음날 친정으로 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동생한테 얘기 들었냐고 묻더라고요. 돈 얘기였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얘기해서 친정 부모님께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자는 얘기 안 하더냐고 묻길래 못 들었다고 했더니 동생이 그런 말을 했으니 그리 알라고 하더군요. 너는 장녀로서 엄마 여행을 한번 보내주길 했냐면서 서운하다고 하시더니 신세 한탄까지 하더라고요.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친정을 그렇게 챙기려고 하는데 너는 장녀로서 한 게 뭐가 있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네가 해야지 왜 동생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냐고 너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30만 원씩 내자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너는 50만 원씩 주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괴로워하던 것이 전부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웃으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돈 얘기 나한테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고 동생은 다 누리고 살았으니 동생한테만 바라시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한테 준 돈이 1,500이 되는데 결혼할 때 나는 친정에서 지원받은 것 하나 없이 내가 모은 돈만 들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근데 동생은 제부와 반반으로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동생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큰 돈을 모았겠냐고 엄마가 보태준 것이 뻔하다고 내가 바보인 줄 아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에게 빌려준 돈 안 받을 테니 나 키워준 값 받은 셈 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정에 할 의무도 없고 할 마음도 없으니 그런 줄 알라고 했어요. 나는 시댁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시댁에나 잘하고 살 것이니 그런 줄 알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저에게 년자 들어가는 욕을 해가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말하더라고요. 처제와 그렇게 차별해서 키워놓고 장녀라고 바라시는 법이 어디 있냐고. 처음에 땡땡이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다고. 앞으로 처제에게 바라시고 기대시라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친정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만 하던 남편이었는데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딱딱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신혼의 가족도 왔을 텐데 시댁에서 밥이나 차리고 있을 걸 여기는 괜히 왔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엄마 들으라고 말한 것이고 시댁에서는 제가 혼자 밥을 차리도록 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친정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다시 올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요. 나만 만나면 그렇게 노후 걱정, 돈 걱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전부 동생에게 의지하시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저를 잘 달래주라 하더군요. 남편은 달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마음이 스스로 풀리면 모를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자고 했지만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날 정말 시부모님과 신우 만나서 한바탕 울고 싶었는데 제 감정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친정에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 많이 받았고 임신했을 때 아이 낳았을 때도 지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친정에 돈을 준다면 시댁에서 받은 돈을 친정 지원하는 데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싫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 안 보고 사냐 하지만 저는 이제 친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동생 아이가 지금 100일 정도 되었는데 저희 아이와 동생 아이도 차별받을 것이 확실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나는 워낙 잡초 같은 인생이니 그럴 수 있어도 내 아이까지 차별받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갈구하던 엄마의 사랑을 포기하고 나니 홀가분한 마음만 드네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멋지게 잘 살아온 분이시네요. 옳은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쓰니님을 응원하는 남편과 시댁이 있으니 남은 인생 행복으로 채우며 사시면 되겠네요.